네, 안녕하세요. 총알슛TV입니다. 오늘은 탐험에 관한 영상인데요. 지금 탐험이 많이 상향이 됐죠? 그래서 탐험으로 인해 레드잼 수급이 조금 더 유리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탐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레드잼 수급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험을 하시려면 그 탐험에 필요한 스탯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탐험을 누르고 보시면은 전투력, 관찰력, 채집력 이렇게 필요한 탐험 종류 스탯이 있는데요. 전투력은 각 선박마다 백병술의 합으로 정해지는 스탯이고요. 관찰력은 함대 내에 태워져 있는 항해사들의 방어력이 높으면 예상 결과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집력은 함대에 태워져 있는 항해사들의 보급하기의 합이 높을수록 예상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험 항해사들의 방문학이랑 보급하기 스탯이 높은 항해사들이 많을수록 탐험이 좀 유리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선실에 모험 항해사만 넣을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전투라든가 교육을 하기 밸런스가 맞지 않게 돼요. 대부분 선실에 이 파수대 하나를 넣으시고 이쪽에 이제 모험 항해사 중에 스탯이 높은 친구를 배치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낡은 키라든가 낡은 갑판에 탐험에 필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넣으시면 돼요. 탐험에 필요한 효과는 대표적으로 이 진귀한 탐험, 이 효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탐험 중에 높은 등급의 탐험 확률이 0.5% 증가해요. 그래서 이것을 5개 정도 넣어서 탐험을 하시면 좋고요. 쉽게 얻을 수 있는 항해사로는 이 알론소 알바레스 데피네다 이 친구가 있는데, 고용 가능 항구를 보시면은 카리브해 쪽에서 가셔서 고용을 하시면 되고, 레벨 10의 진귀한 탐험을 배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 항해사예요. A급 항해사이면서 또 쓸만한 친구인 이 이븐 바투타도 10레벨의 진귀한 탐험이 있어요. 그 다음 이 카밀로 사보나룰라 이 친구도 이제 알베자스 연대기에서 달성도 33이면 받을 수 있는 친구인데 10레벨의 진귀한 탐험을 배울 수 있는 항해사고요. 그리고 모리스 레이든 이 친구는 에르네스트 로페스 연대기에서 초반에 받을 수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30레벨의 진귀한 탐험을 배울 수 있는 C급 항해사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4명인데 마지막 한 명이 좀 이상하게 생긴 친구인데, 세바스티안 비스카이노 이 친구가 마찬가지로 10레벨의 이 진귀한 탐험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고용은 선행은 없는데 고용 가능 항구가 라마, 사카이, 수이 이렇게 3가지밖에 안 돼. 사카이나 수이는 북동남아시아라 구하기가 힘들고 그나마 이 라마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위치가, 저도 이제 이 친구를 구하려고 이렇게 남미를 다 뚫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로 돌아가서 중간쯤에 리마라고 있어요. 여기에 저도 이 친구를 구하려고 여기까지 일부러 간 것인데, 여기가 또 내려오시다 보면은 이쪽이 네파 60이고 넘어갈 때 70, 여기서부터 또 80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를 갈 수 있는 네파가 되어야 가서 구할 수가 있는데, 저도 배 한 대만 끌고 가서 이 친구를 고용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총 5명의 진귀한 탐험 항해사를 고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 필수는 아니고 있으면 좋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게, 탐험 중에서 이제 탐색의 전리품 획득이 0.4% 증가하는, 이렇게 파티별로 어느 정도 전리품의 획득 확률이 증가하는 이런 친구가 있고요. 마테오리시 이 친구도 30레벨의 탐험 중에 이 친구는 전투의 전리품 획득이 0.4% 증가하고, 또 많이들 쓰시는 이 자크 카르티에 이 친구도 30레벨의 탐험 중에 탐색의 전리품 획득 확률 0.4% 증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탐험에 관한 항해사들을 추천드렸는데, 이 친구들을 이 선실에 계속 넣고 다니는 거는 손해예요. 대부분 레벨 10이나 30에 필요한 효과는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딱 그 정도만 키우고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실 때는 모험이나 교육 항해사보다 전투 항해사를 우선적으로 선실에 넣어서, 그러다가 내가 이제 탐험 좀 해봐야겠다 하면은 그때 이제 낡은 키나 낡은 가판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게 교체 누르시고 이 효과에서 이거 이제 진귀한 탐험 누르면은 이게 뜨잖아요. 이분 마투타 같은 경우는 A급이고 쓸만한 친구라 계속 선실에 넣고 다니는데, 이런 모리스 레이든이라든가 알론소 이런 친구들은 미리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탐험을 할 때만 잠깐 바꿔서 탐험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스킬도 어느 정도 준비를 슬슬 하시면서 탐험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후발주자분들은 이제 유럽 쪽에는 돈 될 만한 부품이 없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C급 총각이라도 먹으면 어느 정도 레드잼 수급이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똥값이 됐어요. 그래서 후발주자분들은 유럽에서 탐험을 하실 때 레드잼을 수급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탐험을 해서 발견물을 발견해서 모험 레벨을 레벨업을 시켜서 나중에 B급 이상의 부품을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유럽에 있는 해역을 정리해 놓은 곳인데요. 각 해역에 가서 탐험을 하셔서 발견물을 발견하시면 되는데,
A급이나 S급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이외의 것들 탐험으로 발견물을 발견하셔서 모험 레벨을 레벨업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에서 유일하게 나일강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 알카라보다 조금 더 들어가시면은 이쪽부터 나일강 지역인데요. 바로 앞에서 탐험을 하시면 B급 부품까지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제한은 선단 레벨 30이랑 돌파 10이 필요한데 그래도 가까운 지역이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육지 탐험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적어도 어쨌든 탐험으로 재미를 보시려면은 레벨 30은 너무 쉬워야 돼요. 여기는 선단 레벨 30에 내파 15, 돌파 10이 필요한데 이쪽에서도 시도를 해볼만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선단 레벨 30에 네파 20부터 탐험이 가능한 이카파 지역에서도 탐험을 하실만 하고요. 그럼 이 이후부터는 당연히 또 할만하고 인도도 당연히 또 할만하고 더 들어가면 더 할만한데 센 해역으로 가면 갈수록 요거 수치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수치가 나와야 뭘 좀 주워먹을 수가 있는데 탐색에 보시면은 이렇게 최소 수치가 오른쪽에 적혀 있어요. 요거 밑으로는 거의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지금 나탈의 최소 수치는 65예요. 65 이상 되어야 뭘 좀 주워 먹을 수가 있고 또 빈도가 또 따로 있어요. 출현 빈도가 아프리카 쪽은 대부분이 전투가 6이고 관찰 2, 채집이 2예요. 지금 전투가 상향되긴 됐는데 아직까지는 관찰이나 채집에 비해 약해요. 전투에 대한 출현 빈도가 높은 곳에서는 탐험 효율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탐험을 하실 때 예상 결과를 보시고 전투력이 40% 정도 되는 곳에서 탐험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최소 요구치에 모자란 것들은 보시면은 전투력의 예상 결과를 올려줄 수 있는 도구는 손도끼, 마체테, 그리고 판초 이 세 가지가 전투력의 예상 결과를 올려줄 수 있는 것들이 이 세 개가 있고 없고 차이가 꽤 되죠. 원래 50이었는데 이 세 개를 쓰면은 68 거의 한 18% 정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도구를 사용하셔야 예상 결과를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다만 좀 툭값이 많이 든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하시는 김에 예상 결과를 전투력도 50% 이상 맞추고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탐험을 할 곳에 관찰력이나 채집력이 50% 미만이라면 아직까지 그 지역에서 탐험을 할 만한 스펙이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투력이 조금 부족한 것은 이 도구를 사용하거나 사원 버프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사원에서 버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가까운 곳이 알제나 투니스가 있고요. 내려가시면서 이 라스펄머스에서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마사와랑 하디보 이런 데서도 사원 버프가 가능하고 이 안쪽에 도파르나 하라무주, 바그다드 이런 곳에서 사원 버프를 받을 수 있고 기도나 기부가 있는데 기도는 전문 주식 증가량이 좀 적은 편이고 기부가 좀 큰 편인데요. 수치를 보시면은 900 하나 있고 1200 하나 있고 블루잼이나 레드잼을 사용한 3700짜리 전투 전문 지식이 있는데 받는 방법은 선박에 보시면 이제 선실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백병술 수치가 보여요. 대략 수치를 보시고 이 백병술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가야 탐험할 때 전투력 수치가 올라가는데요. 대략 보시고 내가 필요한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 보시면 돼요. 굳이 블루잼을 써가지고 높은 수치에 버프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1200짜리만 받더라도 얘 업하죠. 얘도 업이 되죠. 얘는 안 되고 얘 업되죠. 얘도 업되죠. 얘도 1200 업되네. 요거 배 한 대 빼고는 다 백병술 1레벨씩 레벨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성원 버프에서 블루잼이나 레드잼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내 수치를 보시고 전투 전문 지식이 1000 정도의 백병술 레벨업이 된다면은 이거 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간을 보시면은 12시간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밥 먹고 한 8, 9시 정도에 버프를 받아요. 그리고 돌리고 그 다음에 12시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계속이 100번 생겨요. 그러면 또 100번 돌리면 되고 그럼 버프가 한 번 받고 이틀 쓰죠? 이러면은 하루에 대략 한 90만 정도 나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점에 보시면은 이 기능에서 가오가 몇 개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라파엘이랑 미카엘이 두 개를 쓰는데 미카엘 같은 경우는 전투할 때 필요한 것인데 그거보다 지금 라파엘의 가오가 있는데 맨 끝에 걸 2800 레드잼을 샀는데요. 이게 좀 다소 비싸 보이긴 해요. 근데 도구점 할인 20%랑 캐석 100회가 굉장히 좋아요. 하루에 캐석 100회만 한다면은 상해에 보시면은 기여도에서 이 탐험에 필요한 획득 기여도가 저거 한 방이면 완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해에서 기여도 올리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도구점이 20% 할인되기 때문에 탐험을 할 때도 굉장히 부담이 적어져요. 그러다 하루에 100번씩 캐석을 써서 탐험을 하면은 2800 레드잼 저거 본점 뽑고도 남아야죠. 지금 많이들 가시는 시들리섬 가시는 방법인데 나가실 때 이쪽이 바로 앞에 교육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쪽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있기 때문에 살짝 위쪽으로 나갔다가 조력벽을 먼저 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력벽을 피하신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돼요. 안 보이는 구름에 클릭을 하시면은 이동 누르고 밑에 보이죠? 위도랑 경도가 이거를 계속 클릭을 해가지고 이도랑 경도를 49, 68로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은 좌표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이제 좌표 끝에 도착하시면은 이렇게 섬이 하나 보여요. 여기 도착해서 보면은 A급 부품이랑 뭐 이것저것 줘요. 그럼 여기가 선단 레벨 40에 60 랩하면 올 수 있는 곳이라 어쨌든 이 레벨에 와도 이렇게 A급 부품이 뭐 운이 더럽게 좋으면 먹을 수 있거든요. 적재하실 때 물 90%, 식량 10% 와가지고 선원 만땅 채우고 와서 돌려보다가 회원으로 나와도 되는데 아니면은 레드잼 부활을 써가지고 또 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식량이랑 물은 계속 탐험으로 수급이 되니까 보시면은 보급품 이외에는 즉시 부활을 하면은 물과 식량은 보존되지 않지만 내구도나 선원을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블루잼 부활로 즉시 부활을 해서 시도를 하는 것인데 효율은 개똥일 수 있어요. 왜냐면 더럽게 안 좋아요. 뭐 효율을 떠나서 그냥 이런 보물섬에서 재미로 몇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알슛 TV였습니다.